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 그 아파트를 이용해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을 해서 혹시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금리나 고금리, 대표적으로 뭐 카드로 현금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죠. 이런 채무가 있다면 아파트론으로 그걸 다 갚아버리면 월 납입 금액을 일단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월 납입 금액을 줄인다면은 곧 생활하는데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자, 우선적으로 이 무설정 아파트론은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재방송하는 거가 안 냈고. 자, 그리고 이 상품은 은행,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오로지 2금융권인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에요. 2금융권인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의 중금리 상품입니다. 중금리라는 것 보통 10에서 그러니까 10% 이상 20% 미만을 중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갭 차이가 크죠. 11%하고 19%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근데 그렇게 그냥 대충 나눠 놓은 거예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무설정 아파트를 이용해서 채무 통합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분의 제가 내용을 한번 볼게요. 현재 직업이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면 뭐예요? 곧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분은 무직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직자분들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정상적인 상품 없죠? 대출이 별로 없고 신용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은 그나마 은행에서 뭐 소액대출, 비상금 대출 해가지고 몇백만 원 정도 소액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이금융권이나 대법회사 무직자 상품이라 해가지고 뭐 보험론, 신용카드 소유자 대출 이런 게 또 소액 대출로 가능하죠. 뭐 등급이 아주 좋고 대출이 없는 분들은 소액까지 뭐 1000만 이상까지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신용대출 상품은 그런 좀 고급 유예는 이용이 어렵죠.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문제가 그나마 뭐 신용 좋고 대출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가 대출이 많아요. 카드로만 4건이에요. 카드로만 4건 해가지고 3,500만 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무직자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 제한적이고, 쉽게 그나마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해주는 상품이 바로 이 카드론 아니면 현금 서비스죠. 소득 없는 분들, 무직자분들이 이용하니 가장 좋죠. 그래서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까지 이용을 했다라는 것은 곧 이유가 있겠죠. 가정주부인데 3,500만 원이라는 카드로는,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4건이라면 필요할 때마다 이용을 했다는 뜻이 되는데, 그게 과연 배우자가 알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배우자가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카드로는 상환기간이 너무 짧아요. 2년, 길어봤자 3년. 우리 일반 신용대출은 보통 5년 하잖아요. 일반 신용대출에 비하면 거의 상환기간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 납입 금액이
일반 신용대출 이용해서 월 납입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면 카드로 이용하면 100만 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의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부담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무직인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납입해야 된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할 거예요? 뻔하죠. 배우자가 이번 달 생활비 꽉 쪼개고 갖고 100만 원 딱 대출 갖고, 아니면 배우자 몰래 내가 아르바이트 하냐, 뭐 알더라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걸로 갖고, 이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대출이 여기저기 쪼개져 가지고 월 납입 금액이 많아지면은 생활에 부담이 된다고 했어요. 생활에 부담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추가 대출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매우. 왜? 힘드니까,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쓰던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 빚을 갚던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발생될 때가 있어요. 답이 없어 그때. 그럼 또 대출 받아야 돼. 그럼 어디가? 대출을 해주는 것도 없지만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출이 된다고 한다면 완전 고금리밖에 안 되죠 이제. 근데 당장 급하니까 어떻게? 그 고금리라도 갖다 쓴 거예요. 그럼 그 고금리를 갖다 쓰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음 달부터 또 갚아야 되고. 그러면 이번 달에, 지금까지는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았는데 그 고금리 때문에 이제 한 달에 120만 원 늘어난 거예요. 20만 원 더 늘어나. 당장 급한 불을 껐지만 그 다음 달엔 더 큰 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큰 불은 또 어떻게 꺼야 돼?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출 건수가 여러 건이 되면 월 납입 금액이 많아요. 납입 금액이 많아지면 고금리의 함정에 빠져들 확률이 허벌나게 높다는 거예요. 허벌나게. 안타까운 얘기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 뭐 배우자분이 갖다 주는 생활비 가지고 메꿔 나가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걸 좀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문의를 주신 거예요. 무직자 답 없어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3,500만 원이 들어가. 상담 끝. 예전에 어떤 분이 또 그런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뭐 좀 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뭐 그런 식으로 댓글 남겼어요. 도움을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자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도움을 드린다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채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안에 이 채무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어. 왜? 이 채무자 자격이 안 돼. 그럼 방법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도움을 안 드린 건가요? 못 드린 건가요? 자,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게 좀 머릿속에 서운했었어. 그 말이. 답이 없으면 진짜 저도 답이 없어요.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 진짜. 미친 얘기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분하고 의논하시죠. 그거밖에 없어요. 알면 죽어요, 알면 쫓겨나요.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카드로 내 건에 3,500이 있다고 하니까 담보대출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하니까 아파트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 했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우자분이 담보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근데 부부 공동명의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신용대출 상품 중에 이 무설정 아파트론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아파트에 설정 없이 그럼 신용만 이상이 없으면 신용대출로 나가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하고 조회를 해보고, 이분이야 뭘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무조건 오케이 할 수밖에 없죠. 조회 결과 아파트론 조회 결과
얼마가 나와버렸냐면 4,400만 원. 여기에 금리가 15.9% 이렇게 나온 거예요. 4,400이나 나와버렸어. 3,500. 15.9%면 이 카드는 평균이자하고 비슷해요. 이분은 이걸로 진행하게 되면 5년짜리 현재 카드로 납입하는 금액의 절반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월 납입 금액이. 그런데 한 가지 또 이 소식이 있는 게 금융사에서 이 금융권에서 간혹가다 이제 프로모션을 겁니다. 그게 뭐냐 금리 할인 프로모션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정된 금액에 비해서 금리를 더 떨어뜨려줘요. 아이고. 깜빡해버렸네. 이 금리보다 더 할인을 해줘요. 근데 이제 또 프로모션이 있다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니고 대출은 되지만 또 그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등급 안에 들어와야죠. 내부 등급 안에. 근데 이분은 또 내부 등급 안에 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마이너스 4%. 그래가지고 이분 11.9%. 헐. 이보다 이제 금리가 더 낮아버려. 거의 못 어쩌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기분이 좋네.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히 이 대출을 이용 안 하고 이걸 배우자하고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처리하는 게 가장 좋죠. 왜 그러냐면 뭐 이건 대출 아니에요. 이건 안 갚아도 돼. 이것도 갚아야 돼요. 근데 그냥 그나마 무리 없이 잘 갚으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뭐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또 대출을 이거 또 이용해버리게 되면 이제 그때는 감당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배우자하고는 또 어차피 결국엔 터뜨려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죠. 3,500만 원대 터뜨리면은 한 일주일 말 안 할까요? 근데 4,400에 뭐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한 6, 7천만 원대 터뜨렸어. 한 달 얘기하기 힘들죠.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쫓겨나요. 집에 못 들어요. 쫓겨날 거야, 나는. 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 몰래 이용하신 분이라면 어디서 뭐 조금만 몇 달만 뭐 기다리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질 일이 있어서 갚을 수 있다. 그런다면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금액이 조금이라도 적을 때 터뜨리는 게 낫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 아니면 돈 떨어질 일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메꿔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제 이용을 해서 월 납입 금액을 줄여야죠. 이분은 이렇게 금리도 더 낮게 해서 훨씬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께서 또 기분 좋은 얘기가 뭐냐면 얼마를 쓰셨냐? 3,600만 원을 이용했어요. 4,400까지 가는데. 그러면 800만 원 덜 썼으니까 나 다음에 또 필요할 때 800만 원 해주세요? 안 되죠. 한번 대출 나가버리면 이제 더 이상은 추가 대출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걸 포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딱 필요한 금액만 이용하신 거예요. 100만 원 추가로 더 이용하긴 했지만 딱 필요한 것만 이용하시고. 이런 분은 내가 이 빚을 최대한 빨리 갚아 나가야 될 의지가 확실하신 분이죠. 거의 대부분은 3,500 있으면 되는데 4,400 나왔다 그러면 4,400 다는 아니더라도 한 4,000을 이용하십니다. 혹시 모른다고 여유자금 좀 꼽쳐놔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거 보고 잘하셨다고 딱 필요한 금액만 이용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월 납입 금액도 많이 줄였고 이로 인해서 보세요. 카드론 4건 인데 아파트론에서 대출 1건으로 줄여버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채무를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용 등급도 더 올라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고 현재는 무직자, 가정주부지만 혹시라도 문제 뭐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이 돼본다. 언젠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겨지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채무통합을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께서 배우자 몰래 이렇게 자금을 좀 이용하다가 건수가 많아지고 올 납입 금액이 많아져서 무설정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뭐 솔직히 저금리는 아니지만 금리도 더 낮게, 그러면서 월 납입 금액도 줄인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